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사례는 우리 생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장에서 가격 통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격 통제는 정책 조언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더 공평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 방법에는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가격제라고도 불리는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하한제란 어떤 재화 판매 가격의 법정 최저치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법정 최저치라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공급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처벌의 수위는 징역 3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약하지 않은 수위입니다. 그럼 이제 가격 하한제를 그래프를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요를 나타내는 축 A와 공급을 나타내는 축 B가 서로 겹치는 이 지점을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인데, 쉽게 말하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만큼 다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균형점보다 더 높은 지점에 가격 한도를 설정합니다. 즉, 이 지점 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졌으니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공급자는 더 큰 가격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니 공급을 늘리겠죠. 여기에서 초과 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남아도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가격 하한제의 사례는 우리 생활에서 최저임금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당연히 우리 같은 일반인이고, 이를 소비하는 수요자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됩니다. 균형점보다 가격이 올라가니 당연히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 인원을 줄이겠죠. 그 지점이 A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너무 많기에 D 지점이 되겠고, 즉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바로 실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규모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럼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기업 입장으로선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 두 가지의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인데, 이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솔루션은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된 마진으로 임금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금이 오르기는 오르나 물가도 같이 올라서 우리가 최저임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솔루션은 지난 영상 20편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 2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격 통제, 그 중에서도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